안녕하세요, 제휴 동문 여러분. 저는 사기 일반 리치 알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제휴를 졸업하고 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 4월에는 현금성 자산 1억도 달성했고요. 하지만 월말 정산을 하고 로드맵을 그리는데 어쩐지 돈이 자꾸 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고은 코치님께 월말정산 코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코칭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월말정산 코칭을 영업하러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제휴생 앞에서 저의 흑역사를 밝히는 게 조금 머쓱하긴 하지만 어떤 한 분이라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말정산 코칭받은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들어는 보셨나요? 2개월치 월말정산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수이고요. 나이는 31살입니다. 재테크 나이는 3살 정도고요. 가족관계는 남편 하나,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휴에서는 저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슷한 환경이신 고은 코치님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의 월말 정산 고민은 식비 절감입니다. 그래서 식비가 알게 모르게 새고 있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또 저의 특이사항은 남편과 더불어 오지랖이 넓다는 점인데요. 아는 동생이 참 똑똑한 친구인데 집에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부 열심히 시켜서 내년에 합격시킨 다음에 상환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의 월말정산 내역에도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쯤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월말정산, 이게 최선일까? 하는 물음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방앗간편, 식단편, 쓸스 안쓰편으로 월별로 나눠보았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7월분 월말정산입니다. 방앗간의 사연이라고 이름 붙여보았는데요. 제목처럼 저의 방앗간에는 참 사연이 많더라고요. 남편이 대학원에 합격해서 맛집에 간 거, 이마트 쓱배송 시킨 거, 남편과 기념일이라서 샐러드에 와인 한 잔 한 것 등 식비는 집밥과 외식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는데요. 집밥을 해먹는 데는 24만 원이 들었고 외식을 하는 데는 31만 원이나 들었네요. 생활용품비는 11만원, 의류미용비는 속옷을 좀 사느라 10만원, 취미활동비는 이건 사실 바보 비용인데요. 사무실 공과금 내는 걸 놓치는 바람에 가산세가 붙어서 낸 비용입니다. 그 뒤로 고양이 모래와 닭가슴살, 사료 등을 사느라 9만원가량을 지출하였고 세금으로는 재산세를 22만원가량 지출했습니다. 교육비와 유지보수비는 금액이 크죠. 이따 뒤에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물음은 또 식단표에도 있었습니다. 식단표를 짜면 식비가 줄어야 하는 게 제휴 공식이었는데 이상하게 식비가 줄지를 않더라고요. 일단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간 예산으로 뭉쳐서 예비비와 함께 빼다 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씩 운동을 하러 가는데요. 남편이 운동하는 날은 설거지 힘들다고 외식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 아시죠? 밖에서 밥 사 먹으려면 1인당 10,000원은 잡아야 하는 거. 그리고 또 필요한 재료와 식단표와의 연계성이 없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의 식단 사이에 연계성이 없고요. 각 재료들이 요일별로 따로 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쓸스 안쓰 편입니다. 교육비가 남편 등록금으로 인해 폭발하는 달이었어요.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한 쓸스죠. 하지만 합격할 줄이야. 또 한 가지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 집은 지어진 지 25년 된 아파트라서 슬슬 고칠 곳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 사가가는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였고 뜯다 보니 천장 벽지를 새로 바르게 되었습니다. 또 변기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변기 부속품 역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안쓰는 인터폰 및 스위치 커버 교체입니다. 저희 집은 인터폰이 안 되어서 초인종도 안 되었거든요. 이대로 2년을 살다가 아저씨가 20만 원에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예산에도 없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또 기존의 스위치 커버가 촌스러운 빨간색이었는데 이건 역시 예산에 없는 비용으로 12만 원을 주고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른 끝내고 싶은 마음과 함께 기왕 하는 거 더 욕심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운명처럼 월말정산 코칭을 받게 됩니다. 고은 코치님, 저 식비를 좀 더 줄여보고 싶어요. 식단표도 짜는데 왜 식비를 줄이기가 힘든 걸까요? 저 월말정산 코칭 좀 해주세요. 식단표를 짤 때 한 가지 재료로 여러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 구성해보세요. 예를 들면 두부를 한 모 사서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마파두부를 수요일에는 두부조림을 해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거의 60만 원인 식비를 30만 원 선으로 줄이게 된다면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어요. 로드맵으로 이걸 그려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외식도 좀 특이한 대목이던데 운동을 하는 목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외식을 하면 돈도 나가고 달고 짜서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가 운동하는 날 밥도 못 해먹을 정도로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획한 소비보다 더 쓰셨더라고요. 기사님 오신 김에 이것도 고쳐달라고 하시고요. 사실 스위치 정도는 셀프로 교체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헉, 다 맞는 말. 그럼 식단표도 다시 짜보고요. 운동으로 인한 외식도 없앨게요. 간단하게 집밥을 먹으면서 운동해보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반성할게요. 요요. 8월분 월말 정산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잡았다 방앗간입니다. 보시면 집밥은 37% 감소했고 외식은 3% 증가했네요. 예산을 잡을 때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고은 코치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외식 비용은 친구가 코칭받은 당일날 놀러로 오는 바람에 저만큼 오버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부터 외식을 안 하려고 딱 저만큼으로 예산을 픽스했습니다. 차트로도 확연하게 변화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교통 유류비도 8,700원으로 예산 안에서 잘 소비하였고 의류 미용비와 취미활동비는 0원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취미활동비를 최근 크게 사용할 일이 없어서 다음 달부터는 이 항목을 없애고 대신에 개인 용돈 5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저의 예비비나 당근 소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역시 예산 대비 12만 원으로 안전하게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병원비의 경우 감기 몸살 기운으로 인해 1만 원가량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갑자기 아플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는 병원비 예산도 조금은 세워두어야겠습니다. 또 고양이 관련 비용도 사료와 모래, 유산균 등을 예산 내에서 잘 지출하였습니다. 경조사비 역시 남편의 회비로 사용되는 10만 원을 예산 안에서 잘 소비했습니다. 후원금은 이번 달에는 애가 본인 돈으로 식비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0원입니다. 또 세금의 경우 주민세를 생각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머니플랜에 반영해서 주민세를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식단표는 퐁당퐁당 전략으로 짰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을 샀으니 월요일은 토마토 계란볶음을 해먹고 화요일에 가지를 넣은 라따뚜이를 해먹을 수도 있었네요. 또 단호박은 간단하게 쪄먹을 수도 있었고요. 짠테커의 친구인 양배추와 계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양배추 계란볶음도 맛있게 해먹었습니다. 2주에는 갑자기 럭셔리 클래스가 생겨서 3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데요. 예산은 초과하게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당근 소비였습니다. 그리고 쓸쓸안쓰입니다. 쓸쓰는 쇼핑왕, 거시경제와 같은 교육비입니다. 또 후원 학생이 시험이 100일 남아서 같이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기 때문에 쓸쓰였고 고양이 물품과 장보기도 쓸쓰였어요. 안쓰 내역은 꽐라돼서 토한 와인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남편이랑 편의점 와인 2잔 정도 마시던 주량인데 팀장님이 와인을 쏘신다고 하여 신나서 4-5잔 마셨더니 와인은 딱 1잔만 마셔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용돈을 털어먹은 외식이 있어요. 남편의 용돈은 10만 원인데요. 이 소중한 10만 원으로 저랑 외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기꺼이 용돈을 털어먹었습니다. 맛있긴 했는데 가급적 예산을 잘 짜서 남편 용돈을 지켜주려고요. 그리고 진정한 짠테커로 거듭나기입니다. 이 PPT를 만들 때 기준으로 변동 지출을 캡처해봤습니다. 식비를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면 1년의 짠테크 수익률은 50%가 되더라고요. 재유생이라면 36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짠테크 수익을 로드맵으로 담아봤습니다.
의욕 충만하게 15%씩 매년 증액되는 방식을 적용해 봤는데요. 짠테크를 하기 전에는 60세에 800억이 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짠테크 수익을 적용해 봤더니 60세에 1200억의 자산이 생길 예정이네요. 야호! 저는 이 돈으로 장학재단도 짓고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지어서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제 가족의 행복과 아니지만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특대형 채찍을 후드리찹찹 맞은 느낌. 하지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에 감사드려요. 덕분에 매너리즘에서 벗어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짠짠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꼭 월말정산 코칭을 권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는 겁나 빠른 지름길. 월말정산을 잘해봅시다, 여러분. 월말정산 코칭해준 소감. 저와 비슷하게 노키즈 집사 부부의 생활을 보게 되니 저의 생활과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더욱 반가웠어요. 짧은 코칭이지만 잘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부자가 되는 핏빛 목표를 향해 더욱 발전해 나가 보아요.